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후 청취자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제가 하남시 덕풍 1, 2, 3동과 미사 3동, 그다음에 또 현재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좀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밤늦게까지 예산 심의로 바쁘고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네, 전에 예산 심사가 마무리가 됐죠, 의원님? 네, 심사는 마무리됐고요. 아직 네. 의결이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의결 일정이 잡혔는데 지금 확실치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과 네.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민원이 많으니까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일단은 심사를 하게 되면 네. 일정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못 가고요. 음. 네, 그래서 인제 저희 여기 보면 인제 의원들 여기 인제 숙소가 있는데 거기를 배당을 받아 가지고 거의 뭐 여기서 지금 저희도 한 한 달째 지금 집을 못 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치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수능위원들 숙소에 따로 머무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걸 텐데요. 그 예산안 두고 의원님들 간에 공방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뭐 이렇게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예산도 있을 거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을 텐데 내년 2025년 예산안의 쟁점은 뭐였을까요? 예, 일단 뭐 쟁점은 또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기회소득 6개 시리즈 정리 좀 쟁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기사에도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또 현물성 예산이 또 가다 편성이 됐고 또 기반에 지금 도민들이 필요한 SOC 사업은 좀 많이 삭감이 됐고 음. 그다음에 또 인제 지방채 또 발행이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기금 민주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요. 그래서 또 형평성 또 재정 건전성을 또 인제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이견을 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6개 시리즈의 기회소득, 네. 현물성 예산 과다 편성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형평성과.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음. 그 의원님 지역구 하남시를 좀 얘기를 해 보면요. 여기 네. 보니까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점포 폐업이 개업을 앞질렀다.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네네. 폐업률이 하남시 7.33%, 화성시 7.12%, 평택시 7.11%. 이 세 개 도시가 높게 나왔는데요, 다른 곳보다.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렇게 폐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 폐업률을 제가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일단 뭐 많이 저희가 지금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일단 저희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인제 이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예산안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금융 지원 및 뭐 창원 교육 등 여러 가지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점포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예산도 좀 성립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인제 또 저희가 또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정책을 지금 지원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남시가 의원님 그 인구가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지역일 텐데 왜 이렇게 점포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인제 신도시가 이제 생기면서 인구가 원도심에서 젊은 분들이 아. 신도시로 이전해 나가면서 네. 원도심의 인제 아무래도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원도심에는 노령화가 돼 있고 이제 네. 신도시는 젊은 분들로 이제 하고 그래서 조금 신도시로 이제 많이 교육 이주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예. 이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의 상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폐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점포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고 있다. 그 네네. 하남시 토박이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아무래도 지역 네네네. 현안을 또 원도심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지역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민생 현안은 어떤 게 주로 있었나요? 예, 뭐 민생 문제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쵸. 고물가, 뭐 고금리, 또 뭐 장바구니, 뭐 자영업, 뭐 전세, 일자리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교통체증, 음. 또 이제 그러면서 학생들이 신도시에 많이 생기면서 과밀 지역이 생기는 거죠. 학생 네. 교육 시설이 부족해지고 또 이제 원도심하고 이제 신도시 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음. 없고 또 인제 주민들 간에 인제 이걸 이런 것을 전체적 소통을 통해서 현안을 이제 깊이 인제 이해하고 있고 도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인제 또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교통망도 좀 확충해야 되고 또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과제로 제가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밖에서 볼 때는 야 하남이 신도시도 좋은 게 많이 생기고 인구 유입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이 가서 산다더라 그러는데 하남시 안에서는 그렇겠어요 정말. 교통망, 교육 격차 해소, 원도심 네. 신도시 간 격차 해소 이런 게 안에서 중요한 과제겠네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어떤 민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네. 인제 기업 경제 활성화하고 인제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원도심은 지금 계속 고령화가 돼 가고 네네. 그다음에 신도시로는 인제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제 교통망도 확충해야 되고 또 교육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래서 자족 도시 기능을 맞춰야 되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자체의 발전을 저희가 지금 하고 그다음에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써 또 복지를 또 많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도 확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정 전반적으로 이 도민 체감형 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문제로 생각하시나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할 때마다 의원님께서 가볍게 한숨을 쉬셔서 '아 고민이 네. 많으시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요.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남시 덕풍 1, 2, 3동과 미사 3동의 김성수 도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민생의회 하남시의 김성수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4부에서 의원님과 도정 활동 또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 여쭤봤는데 5부에서는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김성수 의원님 정치에 몸담게 된 데에는 아버지 영향이 컸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버님도 인제 또 지역사회에서 인제 아버님이 인제 정치를 또 하셨고 아, 네 그래서 인제 또 그럼으로써 인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좀 있었던 거가 좀 저한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네. 저 또한 또 이 경기도에 오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서 인제 또 도민들을 위해서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계기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아버지 부친께서 하남시 의회 1대 부의장을 역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네. 고 김진현 의원님. 그래서 아버지 네. 유지를 이어서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셨는데 네. 아버님이 정치 활동하실 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아 참 우리 아버지 멋지다.' 하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멋지다라는 거는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참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음. 했었고요. 음. 왜냐하면 또 인제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인제 대부분 그렇죠. 지역 주민의 예. 애안이라든가 인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민원 해결에 앞장서셨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정에는 좀 소홀했던 거는 음. 사실이고요. 네. 그때는 저도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이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음. 저도 인제 어느덧 인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제 크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제 했을 때 이것이 되게 인제 '아버님이 좀 생각이 저보다 컸구나.' 음. 그다음에 '아버님이 아무래도 좀 큰 어른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그때 인제 저도 이제 고런 내용 얘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네. 그래요. 나이 들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 그때 참 대단하셨다.'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같은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인제 그래요. 제가 많이 공감하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었을 때 음. '아버님이었으면 어떻게 이거를 도민을 위해서 결정을 하셨을까?' 음. 이런 그러니까 역지사 입장을 한번 바꿔서 또 생각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뭐 많은 생각을 하게끔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그 경기도 의회에 그래서 네. 아버님 유지를 이어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네. '요거는 내가 좀 꼭 해 봐야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약이었을까요? 예 인제 저희가 인제 지역이 인제 저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인제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나는 해에 음. 그린벨트 지정이 돼서 네. 지역이 인제 발전이 없었다기 보니까 쪼끔 삶이 어려웠던 거죠. 삶이 인제 음. 도심하고는 가까운데 음. 인제 너무 쪼끔 어렵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네. 시대가 요구하는 삶으로 변해야 되고 근데 하남시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했을 때만 해도 90% 정도가 그린벨트였거든요, 아 하남시 지역 네. 전체가. 근데 네. 인제 신도시가 되면서 지금은 한 70% 정도가 남았는데 네. 앞으로도 인제 이게 계속 인제 바꿔야 되겠죠. 인제 지속 음. 발전하는 도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인제 자족 도시로도 바꿔서 인제 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인제 또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인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신도시 분들은 또 학교가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도로가 확충망이 안 되니까 너무 정체가 되고 음. 그래서 지하철도 좀 더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인제 또 소상공인에서 또 많이 어려운 좀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도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고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태어날 때 그린벨트였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네. '하남시와 함께 성장하고 지금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기분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하나하나. 맞습니다. 네네. 그래요. 또 의원님이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세요. 근데 네네. 지역 교육 현안을 보면 농어촌 특별전형에 문제점이 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점이 있다 하고 이걸 검토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네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인제 농어촌 특별정예라고 해서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협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교육부하고 인제 대학 입시 정책에서 인제 뭐냐면 김포를 예를 들자면 인제 일부가 김포 공항 옆으로는 농업을 질 수 있는 인제 농별 특별 전형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인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시니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녹별 농어촌 특별 전형을 혜택을 받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의 자녀들이 이 주소를 이전해서 전형 혜택을 받는 사례를 네. 존재하니까 요걸 좀 불합리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음. 그리고 또 농어촌 특별전형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건데 요런 부분도 조금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인제 부작전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를 인제 제도와 신뢰성,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음. 지금 저희가 인제 가장 많이 무너졌던 게 인제 신뢰와 공정성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기니까 이거에 대한
특별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실제로 농가가 아닌 세대에서 예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는 상관없이 거기 네. 옆 동네에 산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일이 더 많다. 이 점을 그렇죠. 지적하신 그 지역에 거죠. 있는 학교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실제로 해당되는 학교니까 네. 서울이라든가 이사 와 가지고 글로 학교만 등록되면 그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 관리 네. 저는 감독이 강하게 필요하다. 좀 어필했습니다. 아, 네. 그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요건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세대의 학생들이 많이 공감할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음. 네. 저희가 또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원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인데요.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이런 게 북극곰, 지구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뭐 일단 기후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는 또 환경 문제를 넘어서 또 건강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에너지 절약, 또 재생 에너지 확산 그래서 또 환경 보호 교육에 강화해서 많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뭐 지원 정책을 하거나 제도 개선을 하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구가 하남시 덕풍 1, 2, 3동 미사 3동이었잖아요. 여기 미사 3동이 옛날 그 미사리인가요? 아니면 그 카페가 예. 많았던 미사리 예전 그 그쪽인가요? 카페 있던 자리가 인제 미사로 수용돼서 1, 2, 3 동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요. 네. 하남시 하면 다들 경치 좋고 한 번씩 여행 갔던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토박이로 터전을 삼아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엿한 자립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성수 의원님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하여튼 제가 11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계속 실천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언론에서나 미디어에서나 의원님 한 번씩 뵈면은 저희가 하남시 토박이 어릴 때부터 그린벨트가 많았던 지역에서 성장했던 분이구나 하고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성수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또 수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